2016 미국 신부 데지레와 신랑 헨리의 결혼식이 열렸고요. 이날 축사는 고등학교 때부터 두 사람의 절친이었던 브라이언트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축사를 하던 친구 브라이언트가 갑자기 저는 사실 데지레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그녀를 항상 사랑해왔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술 취했다고 이거 그냥 막말이네. 작사를 내버렸네. 아니 친구 축사하러 결혼식을. 그러면 베스트 프렌드잖아. 그러면 안 되지. 자, 결혼식 중인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 브라이언트의 충격 발언에 결혼식장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난 이거 분노다. 난 싫다. 아니 근데 여기서 더 최악은 신부도 저도 그래요. 저도 브라이언트 씨를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우리 나가요. 그러고 그런 걸 예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과연 그럴까요? 술에 취해 고백한 브라이언트를 향해 신부 데지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브라이언트는요. 근데 저는 사실 두 사람 모두 사랑해요. 친구들아 결혼 축하한다.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했고요. 이에 하객들은 술에 취한 친구의 짓궂은 장난이라 여기며 모두들 웃어넘겼습니다. 사실 브라이언트의 취중 고백은 100% 진심. 데지레를 처음 만난 고등학생 시절부터 그녀를 짝사랑했는데요. 하지만 데지레의 옆은 자신이 아닌 친구 헨리의 자리. 미치겠다. 친구 헨리의 여자친구였던 데지레였기에 브라이언트는 늘 고백을 삼킬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데지레의 결혼식까지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브라이언트의 짝사랑은 씁쓸하게 막을 내리는 듯 했지만 약 1년 뒤인 2011년 그에게 사랑을 쟁취할 수 있는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뭐야? 막상 결혼을 해보니 잘 맞지 않았던 데지레와 헨리가 이혼했던 겁니다. 자, 이혼 후에 우울증을 앓던 데지레. 그런 그녀에게 브라이언트는요. 데지레, 우리 같이 밥 먹을까? 데지레, 이번엔 네가 좋아하는 공연을 하더라고. 같이 가자. 데지레의 상처를 위로하며 묵묵히 옆자리를 지켰는데요. 브라이언트의 지고지순한 마음에 감동받은 데지레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요. 2012년 브라이언트는 그토록 사랑하던 데지레와 결혼! 이제는 어엿한 네 남매의 부모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고지순한 사랑이 결국 통했네요. 그러게. 너무 아름답다. 2021년 12월 중국 산시성 바오지시에 거주하는 28세 여성 샤오칭은 셔냥시에 거주하는 동갑내기 남성 페이와 소개팅을 했는데요. 첫 만남에 페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샤오칭. 하지만 불과 20일 뒤 샤오칭과 페이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뭐예요? 이거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서. 너무 초스피드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던 사람이랑 20일 뒤에 뭐 연애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도 20일 안에 결혼하긴 힘들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을 이어준 사랑의 오작교는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뭐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샤오칭은 친척의 주선으로 페이와 소개팅을 한 뒤에 샤오칭, 페이 부모님 만나서 인사드리고 오거라. 아, 그 남자 별로던데. 저 꼭 가야 돼요? 지난번에 페이가 왔잖니. 예의는 지켜야지. 가족들에게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페이가 사는 쉐냥시를 방문했는데요. 자, 그런데 샤오칭이 페이의 집에 도착한 당일 산시성 쉐냥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 샤오칭은 집인 바오지시로 돌아갈 수가 없었고요. 결국 할 수 없이 페이의 집에 격리됐습니다. 야, 아니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어색할 것 같아요. 야, 혼자 집도 아니고 소개팅남 집에 격리가 돼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말입니다. 샤오칭이 페이의 집에 머무는 동안 두 사람은요. 샤오칭, 내가 요리했는데 맛 좀 볼래요? 어머, 진짜 맛있다. 저도 요리 좋아하는데 페이 씨의 요리 실력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서로 대화를 해보니 관심사도 인생관도 너무나
닮았던 두 사람. 동서의 기간에 제 사랑을 찾았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도시 봉쇄령이 실시된 지 20일 만에 샤오싱은 페이에게 fall in love.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요. 머지않아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야,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격릴 러브죠, 격릴 러브. 네. 2017년 미국 부부가 되어 단란한 가정을 꾸리게 된 제시카 쉐어와 에런 롱. 이에 두 사람의 12살 된 딸 앨리스는요. 드디어 엄마 아빠랑 함께 살 수 있게 돼서 기뻐요. 라며 좋아했는데요. 그 지금까지 따로 살았다는 거예요? 뭐 별거 중이었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혼했던 부부가 따로 떨어져서 살다가 이제 재결합을 했거나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제시카와 에런은 부부가 되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로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 몇 달 만에 애가 12살이 된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던 사람이 아,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그러니까 모르던 사람의 딸이 갑자기 12살이 돼서 나타날 수는 없잖아. 아, 그 당연하죠. 시간이 걸리는 건데. 네네. 아니면 입양했나? 좋은 아. 결혼하면서 입양을 한 거야. 12살 앨리스는 제시카와 에런 사이에서 태어난 친딸이었습니다. 점점 이해가 안 돼. 근데 왜 같이 안 살았어? 부부 맞고 애도 낳았는데 왜 안 살았냐고. 부부의 운명적인 인연은 앨리스가 태어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제시카는 동성애자, 당시 한 여성과 결혼한 상황이었는데요. 아이를 갖고 싶었던 두 사람은 정자은행을 통해 임신에 성공. 자, 그렇게 제시카는 소중한 딸 앨리스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갈등 끝에 헤어진 두 사람. 이후 제시카는 자신이 낳은 딸 앨리스와 단둘이 살게 됐는데요. 엄마, 혹시 내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앨리스가 점차 자신의 친아버지를 궁금해하자 고심하던 제시카는 2016년 DNA 혈통찾기 사이트를 통해 앨리스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그 남성 역시 자신의 정자로 태어난 아이가 궁금해서 DNA 사이트에 신상 등록을 해둔 상태였고요. 우와. 그렇게 찾은 앨리스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바로 제시카의 남편이 된 에런이었던 것입니다. 야, 진짜 이거 희한하다. 이거는 진짜 얼마의 우연이 겹쳐야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양쪽이 다 DNA 등록을 했으니까 찾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안 했으면 모르는 거죠. 야, 야, 여기서 중요한 건 네네. 동성애인 엄마가 네. 성향을 좀 바꾼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어. 자기 성향을? 사실 제시카는 에런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저 딸 앨리스의 아버지를 찾아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로를 마주한 두 사람은요. 예전에 알던 사람처럼 친밀감을 느낀 건 물론 You are my destiny 정말 불꽃 튀는 사랑의 스파크를 느꼈고요. 서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서로를 만나기 전 낳은 딸 앨리스와 함께 진정한 가족이 되어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야,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너무 단란해 보이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네. 2017년 9월 영국 런던에 사는 40대 남성 마이클 이반젤로우는 이 영화 재밌겠는데? 제목이 걸스 트립? 이 저장해놔야겠어. 영화 제목을 기억하기 위해 자신의 모바일 메신저로 영화 제목을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황당하게도 약 1시간 뒤 걸스 트립? 여자들끼리 여행? 아, 근데 누구세요? 누군가로부터 답장이 온 겁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미처 메시지를 확인 못한 사이 또 한 번 메시지가 왔는데요. 제가 아닌 다른 리나에게 보내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 번호에 보낸 줄 알았어요. 아유. 사실 마이클은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 바로 아래에 떠있던 번호로 메시지를 잘못 보냈던 겁니다. 그 메시지를 전송받은 사람은 37세 여성 리나 달베트. 그녀는 자신의 메신저로 걸스트립이라는 메시지만 딱 오자 호기심에 답장을 보냈던 겁니다. 이 사람 일이 그렇습니다. 참 그런가 봐. 이게 그렇지. 그냥 뭔가 끌려서. 그래서 보통은 뭐야? 이러고 말지. 99.9% 아무도 안 보낼 걸. 다 그렇지, 그렇지. 황당한 인연에 놀란 두 사람은 잘못 보낸 메시지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전 마이클인데 제 메신저에 왜 그쪽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저 아세요? 아니요. 혹시 근데 영국 사세요? 네, 우리가 어디서 만났던 적이 있을까요?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호감으로 발전. 마침 같은 런던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급기야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평생을 모르고 살다 잘못 온 문자를 계기로 대화를 시작한 두 사람이 서로 만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시간. 그렇게 처음 만난 두 사람. 초면이었지만 마치 알던 사이처럼 이야기가 잘 통했고 운명처럼 서로에게 사랑에 빠지며 곧바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는데요. 진짜? 만난 지 단 3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 대박이다. 말도 안 돼. 여긴 왜 이렇게 빨라? 그냥 뭐 앞뒤 잴 것도 없었나 보다. 너무 좋았나 보다. 그러니까요. 그 소식을 들은 리나와 마이클의 친구들은 그들도 운명 같은 로맨스를 기대하며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현문 씨처럼 아무데나 날리면 안 됩니다. 답장은 안 했겠죠. 네. 잘못 보낸 메시지 한 통으로 부부가 된 커플. 사실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은 서로를 알아본 두 사람 스스로가 만든 거 아닐까요? 2007년 미국 17살 소년 케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렸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전화를 끊은 케빈은 터널한 친구 블레이크가 운명이라고 확신. 갑자기? 언젠가 블레이크에게 프로포즈하겠어. 블레이크와 결혼까지 결심했습니다. 17살 때 통화 잠깐 하고 나서? 뭔 소리야? 자, 사연은 이렇습니다. 2년 전 중학생 때 여름방학 캠프에서 블레이크와 처음 만난 케빈. 그녀는 낯가림이 심했던 케빈에게 먼저 다가와줬고요. 두 사람은 친구가 됐는데요. 캠프가 끝난 후 각자 학교에 다니면서 연락이 두절됐지만 케빈의 마음 한켠엔 늘 블레이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7살이 된 케빈. 그는 학업 스트레스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는데요. 그러다 결국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케빈. 에휴, 안 돼. 너무 어려. 그러니까. 케빈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던 그 순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케빈, 나 블레이크야. 그냥 왠지 너와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1년 만에 걸려온 블레이크의 전화. 케빈의 상황을 알 리 없는 블레이크는 해맑게 안부를 물었는데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의 다정한 관심을 받는다는 생각에 울컥한 케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해? 밥이나 먹자. 이 전화가 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너무 작정하고 막 위로하는 것보다는 근데 그 전화를 정말 알맞은 타이밍이었네요. 그러니까. 운명의 시간, 운명의 타이밍처럼. 따뜻한 블레이크의 목소리에 케빈은 힘겹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며 케빈이 나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설득한 블레이크. 그 따뜻한 위로와 응원에 결국 케빈은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네, 그렇게 블레이크의 전화 한 통으로 인생이 바뀐 케빈. 두 사람은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요. 그녀에게 위로받으며 평범한 일상을 찾은 케빈은 자신의 목숨을 구한 블레이크에게 10년 뒤 청혼하기로 결심. 이후 블레이크에게 오랜 진심을 고백한 결과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고요. 야. 10년이 지난 2016년 케빈이 다짐했던 대로 두 사람은 행복한 웨딩 마치를 울렸습니다. 와. 은인이네, 은인. 은인이 연인이 되네. 그죠? 어쩌면 생애 마지막이 될 뻔했던 순간에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온 사람. 세상을 밝혀주고 삶의 이유가 되어주었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